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퀄컴의 실적이 나왔어요. 반도체 기업 퀄컴이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꽤 괜찮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수요 둔화 우려, 경기 침체를 반영한 그런 이제 가이던스가 적용이 되면서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을 조금 3분기에 대해서는 하회를 했습니다. 퀄컴의 휴대폰 반도체 사업은 여전히 저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제품 가격 상승으로 매출 마진을 높이는데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는 하회를 했지만 저희는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는 시장과 산업 평균 대비해서는 여전히 퀄컴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의 기업 개요부터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퀄컴은 미국의 통신 반도체 기업으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1985년 스티븐 몰렌코프가 창립을 했고요. 1990년에 하나의 셀에 다수의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CDMA,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계를 했어요. 퀄컴의 시대가 열린 거죠. CDMA 통신 기술은 무선 이동통신 표준으로 사용되고, 퀄컴은 3G 기술 그리고 CDMA 원천 기술 특허를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수익 또한 굉장히 만만치 않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위성 통신 솔루션인 옴니트랙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스냅드래곤이 거의 지금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죠. 글로벌 통신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팩셋 기준으로는 7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퀄컴입니다. 자, 퀄컴의 주가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연초 이후 대비해서는 7월 27일 기준으로는 퀄컴은 마이너스 15%,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장만큼 거의 비슷하게 빠진 거죠. 주가 하락세가 일단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타났지만 반도체 산업 평균이 같은 기간 26% 빠졌어요. 그리고 AMD, 마벨테크, 인텔, 브로드컴 대비해서는 주가는 상대적으로는 시장 평균, 산업 평균보다, 그리고 피어 기업 대비, 경쟁 기업 대비는 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강한 휴대폰 반도체 수요로 퀄컴의 회계 연도로는 지금 3분기라고 얘기를 해요. 4월에서 6월. 저는 이제 2분기라고 얘기를 하죠. 캘린더 이어로 제가 그냥 2분기라고 좀 편하게 읽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지만 스마트폰 수요 둔화 우려, 경기 침체를 반영한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발표 당일 퀄컴의 주가는 정규장에서는 2.3% 상승했지만 장 마감 후에는 3.8%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퀄컴의 2분기 매출은 10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는 37% 증가했고요. 시장 예상치는 소폭 상회했어요. EPS는 2.9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54% 증가하고 시장 예상치는 2.5% 상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은 잘 나온 거죠. 하지만 이제 다음 분기 7, 8, 9월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10에서 118억 달러 정도를 내놨는데 시장 예상치가 120억 달러였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조금 낮은 매출 가이던스를 내놓는 게 아무래도 휴대폰 수요 둔화, 경기 침체를 우려한 그런 예상치를 미리 선반영을 해놓은 거고요. 주당 순이익은 3달러에서 3.30달러로 예상치인 3.30달러에 부합하는 숫자를 내놨습니다. 자, 이번 실적을 한번 조금 들여다볼게요. 일단은 휴대폰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강했어요. 핸드셋 매출은 61억 달러 정도로 전체 비중의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9% 증가했습니다. 삼성과 3G, 5G 이런 라이센스를 2030년까지 연장을 한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고, 스냅드래곤 플랫폼이 삼성 갤럭시에 지속적으로 탑재될 전망입니다. 이전 자료에서도 저희가 지금 삼성 갤럭시 S22의 지금 스냅드래곤 8 시리즈가 거의 지금 70% 이상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자, 다른 사업 부분을 보면 일단 자동차와 사물 인터넷 부분도 굉장히 성장세가 높게 나타났어요. 자동차는 한 38%. 자동차는 어떤 게 있죠? 자율주행 지금 퀄컴이 꽉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에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제 또 반도체 그런 이제 그 안에 화면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사물 인터넷 부문도 이제 31% 정도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자회사인 이제 카리아드, CARIAD라고 하는데, 이 카리아드는 퀄컴의 자율주행 플랫폼 스냅드래곤 라이드를 채택을 했고, 사물 인터넷 부분은 윈도우 스냅드래곤이 차세대 PC에 커스텀 CPU에 탑재가 됩니다.
새로운 네트워킹 프로 시리즈 와이파이 7 플랫폼도 10GBps 와이파이를 제공을 하는데 또 출시를 하게 됐어요. 자, 저희는 퀄컴의 높은 가격 결정력은 굉장히 매출 마진 상승에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지금 높은 가격 결정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품 가격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분기에 제품 평균 판매 단가는 18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는 2.5% 정도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 가격 결정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인플레이션에서는 가격 결정 높은 기업들이 그나마 인플레이션을 상대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격 결정력을 볼 수 있는 커다란 요인 두 가지 정도를 해보라 그러면 시장 점유율하고 매출 마진이에요. 일단 팩셋 기준으로 퀄컴의 통신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7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매출 마진은 약 60%에 달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높은 또 매출 마진을 보이고 있죠. 2020년 2분기에 AP 가격을 66% 인상하면서 마진이 크게 증가했었어요, 한 차례.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마진은 한 번은 늘어났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금 유지하는 6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현재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 상승에도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도 매출은 더욱더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바로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의 특징이죠. 자, 이 두 가지 요인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높은 점유율을 가졌다는 건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린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큰 타격을 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 마진이 높다라는 건 가격을 올려서 판매량에 타격을 주지 않지만 오히려 매출 마진이 높은 점은 그만큼 올린 만큼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가격 결정력이 높지 않은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함부로 못 올리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제품의 장점은 가격이었는데, 가격이 싸다라는 거였는데 그 싼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다른 회사보다 더 높게 올려버리면은 메리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가격 결정력이 높고 인플레이션에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입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2022년 연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구한 PBR을 ROE로 나눈 가치 비율, PER이죠. 이 PER을 구해봤을 때 퀄컴은 12배 정도가 나와요. 반도체 산업 평균이 15배고 시장 평균이 17배인 걸 감안을 하면 일단은 주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림에서 대각선 기준 왼쪽으로 떨어진 정도가 길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주가는 상대적으로 비싸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자본 대비 이익 수준이 주가보다 상대적이에요. 시장보다 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를 하죠. 퀄컴하고 브로드컴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대각선 그려보면 오른쪽 하단에 있잖아요. 반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주가 수준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향후 3년, 2022, 23, 24년 이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연평균 이익 성장률이에요. 평균 성장률을 보면 퀄컴이 지금 15.6% 정도 나와 있어요. 시장이 지금 이제 한 10%에서 9% 정도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시장 평균이. 12개월 선행 PER은 11.7배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걸 반영한 PEG 배수. PER을 이제 EPS 그로스로 나눈 거죠. EPS 복합 성장률로 나눠보면 PEG 배수는 현재 퀄컴이 0.8배 정도가 나옵니다. 시장 평균이 1.8배고 반도체 산업 평균이 2.1배인데 퀄컴이 0.8배다. 이거는 PER을 EPS 그로스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그로스가 더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PEG 배수는 낮을수록 더 유리한 거죠. 퀄컴 이외에도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마벨테크하고 온 반도체가 1.0배 미만으로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번에는 이익 수준은 꽤 괜찮은데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시장과 산업 대비는 여전히 이런 종목들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했던 퀄컴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은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죠. 하지만 이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은 또 하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일날 주가는 조금 영향이 있었는데, 스마트폰 수요 둔화 우려, 경기 침체를 반영한 가이던스가 바로 매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은 조금 주가를 조금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퀄컴의 휴대폰 반도체 사업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제품 가격 상승도 매출 마진을 높이는 데 저희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퀄컴의 주가는 시장 그리고 산업 평균 대비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퀄컴 내용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